영상 이런 외주나 이런 거 받았을 때는 편집으로는 얼마 받았어요? 그때 분당 막 10,000원도 있었고 뭐 1시간짜리를 저한테 주고 그거를 10분짜리로 만들어달라는데 그거 작업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요즘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더 좋아졌나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여기 230만 원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5월 그 전날에 또 137만 원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제가 350 정도 받는데 그게 회사에서 월급 들어온 거고 이제 그 같은 날에 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390만 원, 396만 원, 230만 원, 137만 원 이거를 이제 5월 달 이번 달에 받은 외주 업체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월급 338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뢰하는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노트북 엘림이 등장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진짜 같지 않아요? 그냥 라디오 듣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를 한 3개 정도 넣고 댕겨요. AI가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챗 GPT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챗 GPT 뭐 그거 써봤자 정확하지도 않다 뭐 어쩐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네이버 쓰듯이 조금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답변을 굉장히 잘 주고 어떤 날은 답변을 별로 안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지? 라는 것들을 조금씩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잘 주니까 답변도 굉장히 잘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로 기획안이 나올 수 있게? 잠깐만요. 근데 노트북 LM밖에 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기획안이 거의 3초 컷인데? 네네. 요 정도만 해도 엄청난데요? 아, 그쵸. 이 정도만 해도 엄청 괜찮은데 기획안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AI가 초안을 만들어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서 내 스타일대로 바꾸고 이런 과정은 확실히 필요한 거죠. 들리세요, 대표님? 나온다. 아, 들리세요? 오케이.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잘 이게 좀 안 와닿아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보시면 진짜 이렇게 다 체킹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이것에서 뭔지 뭐 티키타카 하면서 호흡 맞추면서 제가 편집할 때도 들어갈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체킹해놓고 지운 거 지우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이 편집원이라는 사이트거든요. 편집자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보시면 분당 8,000원이래요. 이거 자기가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8,000원 받고 일하겠다. 8,000원 받고 일해가지고 10분짜리 영상 만들면 하나 만드는데 8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드는데 몇 시간씩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월 300, 400, 500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가치를 낮춰서 일하는 거는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절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지금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PD로 지내고 있고 회사 다니면서 프리랜서로 또 일하고 있는 박세진 PD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직장인이에요? 네, 회사도 다니고 있고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있는 채널도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부업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통 러닝 바로 가거든요, 씻고. 근데 아직 안 씻은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좀 씻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직장 생활하고 프리랜서도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나가고 보통 일요일 날도 제가 좀 촬영이 있어요. 그 관리하고 있는 채널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퇴근 이후에 하던가 아니면 이제 주말을 활용해서 좀 부지런하시네요, 보니까. 네, 아침에 무조건 운동을 좀 해야지 회사 갔을 때 좀 뇌가 깨어있더라고요. 아침에 좀 활동적인 걸 좀 하는 편이고 출근은 몇 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한 10시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10시에 가면 7시에 퇴근하고 네, 저녁에 와서는 이제 일 좀 더 하던가 아니면은 웨이트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를 보내고 있죠.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 사칭남 채널에 나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 편집자로 되게 오래 일을 했었거든요. 영상 하시는 분들이 거의 편집자로 일을 시작하시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편집자의 뭔가 천장 같은 게 좀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편집 일을 그래도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막 많이 할 때는 60개까지도 했었거든요. 롱폼 기준으로. 그 거의 공장 느낌이었네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학교도 이렇게 잘 나왔다고 좀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호주에 있는 맥쿼리 대학교라는 데서 금융학과 전공했습니다. 거기 대학교 나왔으면 부모님도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전공이 좀 다르잖아요. 부모님과 사회가 좀 시키는 일들을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하니까 나이가 거의 30 가까이 돼 있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금융학 관련된 회사 잠깐 들어갔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바로 나왔는데 공기업을 가야겠다 해서 공기업 준비를 하다가 제가 엄청 몸이 아팠어요. 그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고혈압이 조금 있어가지고 쇼크가 심하게 와가지고 한 새벽에 자다가 앞이 한 3시간 정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동안에 생각이 든 게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이렇게 어차피 건강까지 망가지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공기업에 붙는다고 한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계속 아플 거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아프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일했을 때는 8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거의 계속 마이너스긴 했어요, 돈이. 안 뛰시나요, 근데? 이제 뛰어요. 이거 맨날 이렇게 제가 뛰는 코스입니다. 보통 아침에 한 이렇게 4에서 5km 정도 뛰거든요.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호주에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당연히 많이 했고 학생이니까 유튜브 하겠다고 어쨌든 제가 선언하고 나온 거니까 80만 원 이외에 수입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그때는 카페 알바를 했었어요. 목금토 이렇게 카페 알바를 했거든요.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깐 쉬었다 해도 될까요? 네. 4년 됐거든요, 이 일 한 지가. 6월 되면 이제 4년 되거든요. 80만 원 받으면서 월세 내고 다 했죠. 거의 그때 당시에 마통도 뚫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부모님도 그냥 나가지 말라고 했던 상황이었고, 근데 선언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거만해질 때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이런 데서 열심히 살려면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하곤 하죠. 좀 운동 너무 좋아하시는 느낌인데 보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자기개발 서적 엄청 많이 읽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씩 일관성 있게 하는 말이 운동 무조건 해야 된다. 실제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공원 같은 데 가면 진짜 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카페에 오는 게 있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귀찮은데. 오늘 하루 루틴이 좀 어떻게 돼요? 오늘은 씻고 준비해서 지금 8시니까 바로 출근 준비해서 나와가지고 회사 일단 갔다가 퇴근하면 제가 저녁에 또 일정이 있거든요. 외주로 관리하는 대표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랑 촬영 예정이 좀 있어가지고 촬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요즘 최근에 출시한 좀 신기한 AI가 있거든요. 노트북 LM이라는 건데 그걸 하면 이제 팟캐스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디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에 넣고 출근하면서 이제 들을 예정이어가지고. 그게 뭔 소린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사실 사람들이 AI라고 하면은 챗 GPT가 지금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챗 GPT 말고도 너무 다른 AI들이 많은 거예요. 챗 GPT는 여러 가지의 일을 다 다양하게 잘해요. 근데 이제 뾰족하게 잘하는 AI들이 있는데 그런 AI들을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학습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기획자니까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AI를 알려주지? 라고 했을 때 시장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정보 습득을 오디오로 이제 학습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출근 전에 좀 할 건데 노트북 LM을 들어가야겠죠. 여기에 이제 링크도 넣을 수 있고 구글 문서도 넣을 수 있고 뭐 웹사이트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스나 녹음본 아니면 영상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베이스로 좀 이제 자료를 가져올 예정이거든요. 어느 자료를 참고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유튜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검색을 해요. 조회수별로. 조회수가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컨텐츠잖아요. 공유 누르고 여기다 복사를 누르면 이게 링크가 복사가 돼요.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넣으면 여기 왼쪽에 자료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영어 자료인데 얘는 이미 벌써 한국말로 이렇게 자료를 줘요. 그래서 얘가 어떤 영상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료가 하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여러 개를 조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아침에 모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있으면 유튜브 말고도 다른 자료를 넣을 수 있는데 유튜브로 넣는 이유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들 때 엄청 공을 들였을 거잖아요. 책을 본 내용들,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 보고 구글에서 발표한 영상 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한 영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4개의 레퍼런스를 참고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하나만 보고 벌써 4개의 영상을 학습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4개를 넣어놨으니까 16개의 소스를 가지고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빨리 이걸 한 이유가 이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씻으러 갔다 오면 되는 거죠. 빨리 그러면 제가 씻고 나오겠습니다. 개인 유튜브는 안 하시나요? 이 채널을 제가 영상을 이 정도 올렸었어요. 이게 첫 영상이에요. 24만 9천이잖아요. 아 이거 본인 채널인 거죠? 제 채널. 아 이걸로 근데 구독자. 잠깐 이거 썸네일이 이건 뭐예요 또? 아 제가 원래 옛날에 제가 좀 살찌고 비만이었어요. 그런 거 비포 애프터를 한 건데 어쨌든 이걸로 구독자 영상 하나로 지금 1,800명 모으고 그다음에 이걸로 시청 시간 4,000시간이잖아요. 7,000시간. 요거 하나로 수익화를 바로 됐죠.
그럼 이거 광고도 되게 많이 들어왔을 텐데. 네, 실제로 올리브영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한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잠정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런 외주나 이런 거 받았을 때는 편집으로는 얼마 받았어요? 그때 분당 막 10,000원도 있었고 뭐 1시간짜리를 저한테 주고 그거를 10분짜리로 만들어달라는데 그거 작업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해도. 분당 10,000원이면은 하나 만드는데 이틀 갈아 넣어가지고 10만 원도 못 받는 약간 그런 구조. 하루 종일 일해서 시급 10,000원도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고 그렇게도 했었고 분당 거의 2만 원? 막 건당 20만 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아까 한 거는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됐어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죠. 와. 정말 너무 많은 글. 잠깐만, 이게 다 AI인 거잖아요? 네, 제가 뭐 건드린 거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3개의 내용을 가지고 잘 흐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어준 거. 차에 가서 한번 들으면서. 그러면 아까 전에는 얘기했을 때 분당 뭐 10,000원 받고 이랬다 네네. 그러잖아요. 요즘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더 좋아졌나요? 그 회사에서 받는 거 말고도 월에 그래도 한 400에서 600 정도 받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합하면 월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게 혹시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여기 230만 원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5월 그 전날에 또 137만 원 받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게 제가 350 정도 받는데 그게 회사에서 월급 들어온 거고 이제 그 같은 날에 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390만 원, 396만 원, 230만 원, 137만 원 이거를 이제 5월 달 이번 달에 받은 외주 업체 비용입니다. 그리고 회사 월급 338만 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뭐죠? 그럼 가시는 거죠? 네, 이제 가야 됩니다. 딱 가면 될 것 같아요. 안전 운전 하실 거죠? 네네. 근데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운전한 지가. 진짜 한 일주일 됐나? 아, 큰일 났다.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촬영하다가. 아까 그 저희가 녹음했던 거를 이제 이게 들어야 돼요. 최신 AI 도구들 이야기인데요. 지금 특히 이게 아까 전에 노트북 그 계량 거예요? 같은 모델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뢰하는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노트북 LM이 등장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진짜 같지 기반으로 않아요? 답변. 그냥 라디오 듣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를 한 3개 정도 놓고 댕겨요. AI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챗 GPT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챗 GPT 뭐 그거 써봤자 정확하지도 않다 뭐 어쩐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저는 그냥 네이버 쓰듯이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답변을 굉장히 잘 주고 어떤 날은 답변을 별로 안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지? 라는 것들을 조금씩 고민을 하다가 질문을 잘 주니까 답변도 굉장히 잘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GPT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클로드를 알게 되고 펄플렉시티라는 걸 또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영상, 클링 AI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AI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 툴들을 이제 잘 다루고 시스템을 잘 설계하는 게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실제적으로 기획안으로 활용을 할 때 좀 좋나요?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 때 PD의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을 쓸 거 아니에요. 인트로 들어가고 오늘 무슨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지 그리고 이걸 쓰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이 라디오 6분짜리 라디오가 정확히 그 흐름을 갖추고 있어요. 기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도 이 라디오 팟캐스트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만 판단을 해도 아마 기획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힘들었어 당시랑 지금하고 좀 어떤 변화들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편집자가 PD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편집만 엄청 죽어라 했는데 결국에 그러니까 버려지는 건 저더라고요. 편집자만 하다 보니까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채널이 커지고 이러면은 출연자는 되게 영향력이 많아지는데 그 뒷단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되게 버려지기 좋은 소모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버려지지 않을까. 그때 이제 기획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채널 브랜딩 이런 거를 하는 걸 알게 되고 단순히 가서 촬영만 해주고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고 그들이 가진 강점과 그들이 가진 스토리를 내가 막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죠 라고 제안을 해서 그 컨텐츠를 전개를 시키면 그 채널의 브랜딩도 잘 될 거고 그러면 나도 이 채널에 편집만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이 기여를 한 거잖아요. 기여도가 높으니까 거기에 있는 출연자들도 날 쉽게 대할 수 없고 쉽게 버려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요즘 AI 업계에서 그 엔스로픽의 MCP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사용하는 뭐 파이덴틱 AI나 M8N 같은 프레임워크마다 코드를 다 따로 만들어야 했어요. 금남시장에서 금호역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 도착했나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왜 또 이제 회사에 들어온 거예요? 프리랜서로 하다가. 프리랜서로 너무 혼자 고립돼 있다 보니까 무슨 정보를 습득하거나 아니면 이 시장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둔해지는 것도 생기고 사람 성격적으로 봤을 때도 히키코모리처럼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 잠깐 카페 갔다가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기획을 이제 AI로 접목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에 좀 단계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기획을 하려면 시장 조사가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뷰티예요. 뷰티 폴더링을 좀 해놓고 뷰티 영상 폼에서는 어떤 영상들이 인기가 많은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사한 걸 가지고 퍼플렉시티, GPT, 클로드 이렇게 세 개를 이용해서 기획을 이제 디벨롭 시키는 단계를 좀 갔거든요. 챗 GPT는 하나 뾰족한 걸 잘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다 잘하는 거예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글쓰기를 엄청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GPT로 1차적인 토론을 한 다음에 가지고 와서 글쓰기를 잘하는 부서한테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틀은 다 만들어 놓고 클로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노트북 LM이라고만 제가 입력을 한 거예요. 클로드라는 걸 보면은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GPT-S 같은 이런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키워드만 입력하면 바로 이제 기획서를 러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놨거든요. 네, 이렇게 바로 기획안이 나올 수 있게. 잠깐만, 근데 노트북에 LM밖에 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기획안이 거의 3초 컷인데? 네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엄청 괜찮은데 기획안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AI가 초안을 만들어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서 내 스타일대로 바꾸고 이런 과정은 확실히 필요한 거죠. 원래 이거 AI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기획서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한 2, 3일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채널에 대한 기본 세팅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입력을 하고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한번 세팅되고 난 이후부터는 알아서 자동화로 굴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따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성을 잡는지 이런 것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셔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저 가야 뵐게요. 돼요. 네. 끝났어요. 지금 점심이잖아요. 네, 회사에 좀 답답해가지고 회사 앞에 카페에 있는데 잠깐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심시간도 이렇게 쪼개서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촬영 준비를 조금 살짝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기획안 살짝 만지러 지금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근처 카페 가서 잠깐 만져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획해서 만든 영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채널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은 오난 대표님 것만 보여드리면 오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원래 컨텐츠 강사로 되게 유명하셨던 분이었는데 인스타로는 유튜브로는 파워가 좀 없으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그래서 그때 보면은 2023년 4월에 구독자 1300명이에요 1년 정도를 쭉 같이 했어요. 2024년도 6월쯤 애도 10,000명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8월에 갑자기 7000명이 늘은 거예요. 한 달 만에. 11월에 또 44,000명, 12월에 63,000명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계속 10,000명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성을 좀 바꿔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GPT가 엄청 이제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잘 만드는 방법을 만들면 어떨까? 왜냐면 대표님은 이미 그 당시에도 컨텐츠 강사로 유명했던 분이었잖아요. 대표님의 장점을 살려서 AI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뭔가를 융합해서 하나 만들면 유튜브에서도 먹히지 않을까? 그 예상이 딱 들어맞았던 거죠. 그래서 기획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떤 과정들이 있냐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지금 어떤 과정들로 좀... 피디님은 어떤 컨텐츠를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이라고 해볼까요? 네네.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럼 이 채널을 좀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을 스크립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을 바로 여기서 공유 눌러서 복사를 하잖아요. 릴리스 AI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링크를 이렇게 입력하면 이 영상에 있는 자막들을 바로 보여줘요. 그리고 요약도 해주고 초반부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중반부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후반부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이제 요 영상을 가지고 GPT랑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스크립트를 내보내기를 해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한 말과 PD가 한 말이 전부 다 복사가 되거든요. GPT로 넘어와서 아래는 참고하고 싶은 이 영상의 기획 구성은 어떻게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어떻게 작성할 문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몇 천자로 작성을 할 건지, 그다음에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뭘 해달라고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분석을 해서 합니다. 이 영상이 어떻게 기획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트로는 뭐였는지,
좀 유명한 책 중에 역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를 할 때 남이 잘 만든 그걸 가지고 와서 역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만들면 좋은 콘텐츠가 만들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요즘은 GPT나 AI를 통해서 역설계가 너무 쉬워진 세상이 된 거죠. 지금 이제 기획사의 틀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클로드로 넘어가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직접 부동산 관련 채널 폴더가 하나 생긴 거예요. 부동산 관련 채널이라는 폴더를 프로젝트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내 영상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2025년도 부동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획안을 작성해달라고 했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기획 포인트 이렇게 쭉. 옛날 같았으면은 야 이거 영상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다더라, 요거 한번 분석해서 너가 적어서 갖다 줘 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릴리스 AI라는 툴을 통해서 간편하게 그냥 링크만 넣으면은 웬만한 작가보다 글을 잘 써주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진짜로 네. 이걸로 해가지고 기획서를 만들기도 하나요 지금? 네, 전 이걸로밖에 안 해요. 이게 다 기획서예요. 아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클로드의 특징이 제목이 영어로 나와요. 이건 딥 리서치에 관한 얘기고, 들어가면 오늘 챗GPT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획안을 한번 러프하게 짜본 거죠. 결과물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죠. AI가 너무 중요한 툴인 것도 맞아요. 결국에는 AI가 준 자료가 좋은 자료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거를 봐야 될까요? 누가 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가 좀 가능이 안 돼가지고. 모든 업무에서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GPT 활용하는 거는 직장인들 요즘 다 쓰고 있는 거고, 꼭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오늘 회의를 했어요. 회의록을 가지고 GPT랑 넣어서 얘랑 오늘 회의록에 대한 중요한 안건들은 뭔지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음 회의의 준비를 가져갈 때 클로드로 넣어서 내 말투로 변환시켜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본업하고 부업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부업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로 연결된 일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왜냐면 직군이 똑같잖아요. 부업을 잘해도 본업에 도움이 되는 구조고, 본업을 잘해도 부업에 도움이 되는, 서로 도움이 되는 구조여서 육체적으로는 필요한 데는 좀 정신적으로는 그것도 재밌는? 지금 그러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잠깐 회사 갔다가 네. 조금만 있다가 이제 퇴근하려고 하고 이제 합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네. 맞죠. 아니, 너무 천천히 오시길래. 이제부터 이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정들은 또 뭐예요 오늘 그러면 저녁에는? 촬영이 하나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는 줌으로 하는 촬영이어가지고 그거 이제 하면 오늘 일정은 끝납니다.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좀 어땠어요? 막 외향적인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계속 비만이어가지고 키도 한 165 막 이랬는데 그때 90kg 이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놀림도 당했었고, 돼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때 당시에 프로게이머 한다고 막 서든어택 이런 거 해가지고 PC방에서 애들이랑 막 협찬 스폰 이런 거 받아가지고 막 같이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제 뉴질랜드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가 동경하던 그 서든어택 프로게이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공부해라 웬만하면.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공부라는 걸 좀 해볼까 했는데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거죠, 따라가기에는. 보니까 살짝 뭐가 좀 늦네요. 영상 쪽도 엄청 늦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30이 넘어서 시작했죠. 대한민국 사회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몇 살 때 대학을 좋은 데 나와야 되고, 몇 살 때 취업해야 되고, 몇 살 때 결혼해야 되고, 그런 사회적인 압박, 시선?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간절했던 것 같긴 해요. 몰입이라는 걸 해야겠다. 이게 진짜 낭떠러지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내가 성공 못하면 다 잃는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니 이걸로 성공 못하면 나는 그냥 내 인생 답 없는 거다. 아 근데 바로 컴퓨터 켜는 거예요? 바로 해야 돼요. 8시에 있거든요. 이번 주제는 뭐예요? 오늘은 이제 유튜브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유튜브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조회수 수익밖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수익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를 좀 하고, 나는 어떤 수익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있는지 라는 것들을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실제 좀 일반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좋은 사업 아이템일까요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유튜브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장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기회를 놓아주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회사를 나와서 퇴사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어쨌든 회사를 다니고는 있지만 결국에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밖에 나가서 뭔가 개인적인 부가가치 활동을 하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쨌든 저 혼자 역할을 하려면 마케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케팅에서 가장 파괴력이 있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들이 있지만 롱폼을 가장 깔끔하게 그리고 대중들한테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플랫폼은 지금 현재 유튜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 스토리 라인을 탄탄하게 구성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사람은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라면 이런 제품은 우리 어떤 크리에이터에게 잘 맞겠다 이런 것들을 잘 셀렉할 수 있는 기회를 놔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강연을 할 수도 있고 부가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게 당장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막 퇴사하고 유튜브를 하는 게 좋지 않은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도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그냥 즐길 수 있는 정도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사실. 핸드폰 하나로도 잘 찍을 수 있고 아무리 못 돼도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작을 해봐도 좋지 않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촬영할 거 대본을 좀 수정을 좀 필요해서 들리세요 대표님? 나온다. 아 들리세요? 오케이.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잘 이게 좀 안 와닿아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게 프롬프트를 밑에다 줄 건데 네. 프롬프트랑 챗봇을 주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플러그인을 하면 잘 어울리는 수익환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마치 MBTI 검사하듯이 딱 들었을 때 바로 머리에 꽂히는 문장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좀 더 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촬영은 언제 하는 거? 바로예요? 네 바로. 되게 신기하다. 지금 이게 몇 시간 거리예요 지금? 싱가포르이 몇 시간 걸리죠 저희? 7시간. 와. 비행기 타고 6시간 40분? 네네.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있었어서 그러니까 내가 수익 창출하는 방법들이랑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을 나눠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 문장만 수정이 되면 뜻은 너무 좋은데 문장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버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벌써 채널이 13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해서 뭐 13만까지 됐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실버 버튼이 도착했다라 이렇게 전개를 가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AI를 다루고 있었던 채널인 만큼 이 AI를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을 더 많이 빠르게 열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본이랑 살짝 다르긴 한데 대본보다 지금 방금 하신 게 더 자연스러워서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다 체킹하면서 들어가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이것에서 뭔지 뭐 티키타카 하면서 호흡 맞추면서 제가 편집할 때도 들어갈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체킹해놓고 지운 거 지우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직장인들 기준으로 부업으로나 전업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3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벌려면 어떤 루트를 좀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영상 편집만으로는 절대 힘든 것 같아요. 이 편집원이라는 사이트거든요. 편집자들이 엄청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보시면 분당 8,000원이래요. 이거 자기가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8,000원 받고 일하겠다. 8,000원 받고 일해가지고 10분짜리 영상 만들면 하나 만드는데 8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드는데 몇 시간씩 걸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월 300, 400, 500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가치를 낮춰서 일하는 거는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절대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내 포트폴리오에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위주로 일을 많이 골랐어요. 그냥 단순히 외주를 받아서 뭐 한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널 담당자가 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편집자라고 모집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죠? 이런 것들을 체킹을 미리 하면서 그럼 혹시 제가 편집을 하다가 나중에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기획적인 포지션까지 가져가야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죠? 원래 중간에 좀 쉬는데 오늘 너무 일정이 빠듯해가지고 밥도 못 먹었네요.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제가 일상을 담아주러 오신다고 했을 때 그냥 똑같은 일상이니까 별 생각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임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취업 준비라는 걸 하면서 진짜 죽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가장 왜 그 시간이 힘들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남의 시선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몇 살 때 뭐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몇 살 때 되면 돈이 얼마 정도 벌어야 되고 어느 직장에 가면 내가 어떤 급이 되고 막 이런 남의 시선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에서 너무 갇혀 살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그래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미래를 갖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면 그런 시간들을 꼭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본인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아, 왜 눈물 나지? 근데 그때 진짜 저 몰랐는데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것들을 조금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진짜 서러웠어요. 그냥 진짜 내가 막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막 들었고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지금의 저가 한마디 한다면 그냥 고생했다 그리고 겸손해라 그 말을 하고 할 것 같아요. 앞으로 1년의 좀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제 올해 목표가 사실 두 가지였거든요. 확장과 위임이었어요. 확장을 하려면 위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콘텐츠적으로 사업을 꾸릴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을 하겠지만 베이스는 콘텐츠인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그냥 갑자기 문득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막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또 AI가 생겼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면 그냥 그 AI와 한번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꾸려 나갈지 여러 방면으로 한번 대화를 많이 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용기를 갖고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시간을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시기를 견디는데 또 생각나시는 분이 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많죠. 부모님도 생각 많이 나고 제가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가 고집대로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잘 돼서 부모님이 지금 엄청 많이 응원해주세요. 멋있다고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친구들 그리고 저가 처음에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응원해준 저를 키워준 친구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돼도 저는 절대 저 혼자 독식하기보다는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랑 같이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베풀고 싶어요.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한테 또 한마디 남겨줄 수 있을까요? 항상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편에 서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앞으로는 엄마랑 재밌는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 아 너무 부끄럽네요. 세진 PD 더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